늦은 오후 4시 작은 25평 아파트 부엌에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순자와 며느리 영희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죠. 벌써 10년째 이어져 온 일상이었어요. 예, 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야 국물이 시원하다.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팔을 썰며 며느리에게 설명했어요. 70대 중반이지만 아직 정정한 손으로 요리하는 모습이 능숙했죠. 어머니 손맛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영희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성격으로 시어머니의 요리법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었어요. 말은 농담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부담스럽고 며느리의 서툰 솜씨가 못마땅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고부 갈등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마치 친정엄마와 딸처럼 의지하며 살았어요. 부엌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냉장고 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명절 때, 여행 갔을 때, 손자 돌잔치 때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일상의 공간이었죠. 요즘 영수는 어때? 회사 일이 많이 바빠? 순자는 아들 영수에 대해 물었어요. 며느리를 챙기면서도 아들 걱정을 놓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네,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 들어와요. 어머니가 챙겨주셔서 든든해요. 영희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어요. 남편이 바쁠 때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돌봐줘서 정말 고마웠거든요. 거실에서는 초등학생 손자 민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할머니에게 물어보곤 했죠.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순자는 손자의 공부까지 봐주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3대가 함께 사는 집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녁 6시가 되자 영수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에 모두가 반겼어요. 어머니, 여보, 다녀왔어요. 영수는 40대 중반의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했죠.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이 올라왔어요. 순자와 영희가 함께 만든 정성스러운 저녁상이었죠. 가족 4명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런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지 못했죠. 오늘도 내일도 이런 행복한 저녁 시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 9시 설거지를 마친 두 여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시장에 갈 것, 민호 학부모 상담이 있는 것, 일상적이지만 소중한 대화들이었어요. 내일 비 온다던데 우산 챙겨야겠어. 네,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무릎 조심하세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며칠 후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순자가 갑자기 마른 기침을 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어머니, 목이 많이 마르세요? 좀 그런 것 같아. 물 좀 줄래? 영희는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의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평소 입맛이 좋으셨던 분이 반찬을 거의 드시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요즘 밥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입맛이 없으세요? 나이 들어 그러는 거지 뭐. 괜찮다. 걱정 마라. 순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영희의 관찰력은 예리했어요. 시어머니의 미묘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희는 남편 영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식사량도 줄고 기침도 자주 하시고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보는 게 어떨까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는 평소 병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가시려고 하실까? 병원 이야기만 나와도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권해봐요. 제가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고, 뭘 그런 걸로 나 괜찮다니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한 검사만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안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희의 간절한 눈빛에 순자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계속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럼 간단한 검사만 하는 거야? 네, 어머니 금방 끝날 거예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를 권했고 순자는 마지못해 따랐어요.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영희는 계속 불안했어요.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일단 기본 검사 결과는 나왔는데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자도 표정이 굳어졌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영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겠다는 마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얘야, 나 혹시 큰 병인가 봐?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죠. 정밀검사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그 사이 순자의 증상은 더욱 뚜렷해졌어요. 식욕은 계속 떨어졌고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죠. 어느 오후 장을 보러 가던 길에서였어요. 순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에 기대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별일 아니야. 잠깐 어지러운 거다. 하지만 순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영희는 재빨리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택시 타고 집에 가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택시 안에서 순자는 계속 괜찮다고 말했지만 영희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정밀 검사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희는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지금 가고 있어. 어머니 모시고 먼저 가봐. 영희는 순자를 설득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는 즉시 검사를 진행했어요. 몇 시간 후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영희와 영수는 긴장한 채로 의사를 따라갔어요. 상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CT 결과 복부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영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영수도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럼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병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순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검사 결과 어때? 나쁘지? 순자의 직감은 예리했어요. 가족들의 표정만 봐도 대략 짐작이 갔죠. 어머니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해요. 그냥 솔직히 말해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영희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지켜줘야 할 때였거든요. 어머니, 우리가 다 함께 이겨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병실에서 세 사람은 밤을 새웠어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다음 날 오전 조직 검사가 진행됐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영희는 병원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그냥 단순한 혹이기를 간절히 바랐죠. 엄마, 할머니 언제 집에 와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우가 전화로 물었어요. 영희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곧 올 거야. 할머니 얼른 나으시게 기도하자. 3일 후 드디어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가족들을 다시 상담실로 불렀어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었죠.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사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영희와 영수는 손을 꼭 잡고 앉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됐고 안타깝게도 사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영희는 숨이 막히는 듯했고 영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지만 의사는 알아들었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개월, 그 짧은 시간이 이제 순자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영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항암 치료는 가능한가요? 환자분 연세와 상태를 고려하면 항암 치료보다는 통증 완화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어머니께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지?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에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시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결과 나왔지. 표정 보니까 안 좋은 모양이구나. 순자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며칠째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 암입니다. 췌장암이에요. 그래, 역시 그런 줄 알았다. 많이 퍼졌나? 순자의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영희와 영수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우리 같이 이겨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내가 무슨 큰 병이냐 했는데 결국 올게 왔구나.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죠. 얼마나 남았다고 하니? 어머니, 솔직히 말해라. 나도 준비해야지. 영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6개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6개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정리할 것도 많고, 너희들과 보낼 시간도 있고. 순자의 초연한 태도에 영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오후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얘야,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인생이 다 그런 거다. 어머니가 뭘 그런 말씀을, 저한테는 친정엄마나 다름없어요. 그 순간 영희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그것이 며느리로서,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민우가 뛰어나와 할머니를 반겼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우리 민우, 할머니는 괜찮다. 이제 집에서 쉴 거야. 순자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영희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챙기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순자는 극심한 메스꺼움과 피로감에 시달렸어요. 얘야, 너무 힘들다. 차라리.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죽을 끓여드릴게요. 영희는 순자가 먹기 쉽도록 연한 죽을 만들었어요.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지만 순자는 제대로 삼키지 못했어요. 밤낮으로 간병하느라 영희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갔어요. 영수가 걱정스러워했지만 영희는 괜찮다고 했어요. 여보, 너도 쓰러지겠어. 간병인을 구하자. 아니에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낯선 사람보다는 저를 더 편애하세요. 영희의 정성스러운 돌봄에 순자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얘야, 내가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어머니야말로 저한테는 친정엄마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픈 와중에도 두 사람은 전보다 더 깊은 정을 쌓아갔어요. 순자는 영희에게 오래전 숨겨뒀던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내가 젊을 때는 정말 고생이 많았지.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많이 혼났거든. 어머니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너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순자의 속마음을 들으며 영희는 더욱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자신만의 상처와 배려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순자가 갑자기 부엌에 나와서 영희를 도우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마지막까지 쓸모없는 사람으로 있고 싶지 않다. 순자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찡했어요. 아픈 몸으로도 가족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 저와 함께 김치를 담가요. 어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순자가 영희에게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젓갈은 이 정도만 넣어야 해. 너무 많이 넣으면 짜져. 네, 어머니 잘 기억해 둘게요. 김치를 담그는 동안 순자는 평소보다 활기를 보였어요. 며느리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새로 담근 김치를 먹었어요. 할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 이제 엄마가 만들어줄 거야. 할머니 레시피로.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자신을 기억할 방법을 만들어준 것 같아 만족스러웠어요. 밤이 되면 영희는 순자 옆에서 잠을 잤어요. 혹시 밤중에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할까 봐서였죠. 순자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얘야, 내 방에서 자거라. 나 때문에 너까지 못 쉬면 안 돼.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가 더 편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추억,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영희야, 나 없어도 영수 잘 챙겨줘. 그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계속 저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영희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순자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죠. 어느 조용한 저녁, 순자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평소보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뭐든 말씀하세요. 순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였죠. 내가 처음엔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지. 마음속으론 늘 미안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결혼 초기 까다로운 시어머니 역할을 했던 자신이 후회됐어요. 며느리가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갑지 않았어. 내 아들을 뺏어가는 것 같았거든. 어머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지. 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아이인지, 우리 영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영희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어머니 눈치만 보던 때가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하기도 했고. 그땐 내가 너무 답답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엄마예요. 친정엄마보다 더 편한 엄마. 순자는 영희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정말 진심이야?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 10년간 쌓아온 정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달았어요. 영희야, 너 만나서 내가 정말 행복했어. 이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 어머니야말로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했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영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얘야, 내 보석함 좀 가져다 줄래? 영희가 오래된 보석함을 가져오자 순자는 그 안에서 작은 금반지를 꺼냈어요. 이거 내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어머니, 이런 소중한 걸 저한테. 너야말로 내 딸 같은 사람인데 뭐 나중에 민우 며느리한테 물려주거라. 영희는 반지를 받으며 울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딸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도 순자는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내가 평생 써온 요리 레시피야. 너한테 주고 싶어서 정리해뒀어. 수첩에는 순자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요리법들이 있었어요. 된장국 끓이는 법부터 명절 음식까지 순자의 요리 비법이 모두 담겨 있었죠. 어머니, 이걸 언제 정리하셨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조금씩 적었지.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해서. 영희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선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우리 영수도 민우도 잘 챙겨주고 내 몸도 건강히 해야 해. 순자는 영희를 딸처럼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영희는 친정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영희는 레시피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5개월이 지났어요. 순자의 상태는 의사의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죠. 어느 새벽 순자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했어요. 영희는 재빨리 응급실로 모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온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영수, 영희 그리고 민우까지 모두가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다들 고생 많았어. 순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제가 착하게 살게요. 우리 민우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마지막 밤이 다가왔어요. 영희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얘야, 내가 떠나도 울지 마라. 어머니, 내가 내 딸 같아. 정말 고맙다. 행복했어. 순자는 힘겹게 눈을 뜨며 영희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영수도 민우도 잘 부탁해.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영희의 간절한 부탁에도 순자의 숨결은 점점 얕아져 갔어요. 사랑한다, 내 딸아. 그것이 순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손끝에 온기가 서서히 식어갔고 방 안은 고요해졌죠. 어머니, 어머니. 영희는 순자를 흔들며 울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평온한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들었어요. 영수와 민우도 함께 울었어요.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순자가 떠난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순자의 소원대로 간소하게 진행했지만 찾아온 조문객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3일간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희는 텅 빈 집이 너무 이상했어요. 부엌에서 들리던 순자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영희는 여전히 같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된장국이 끓는 소리에 순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죠. 어머니 보고 싶어요. 같이 밥 먹던 그 시간이 그리워요. 영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어요. 아직도 순자가 옆에 서서 요리법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순자의 레시피 수첩을 보며 영희는 하나하나 따라 만들었어요. 순자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였어요. 엄마, 이 김치 할머니가 만든 것 같아요.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거야. 할머니가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 영수도 아내의 정성에 고마워했어요. 여보, 고마워. 어머니가 보고 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영희는 순자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어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순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머니, 오늘 민우가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기특하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영희는 순자가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영희는 순자가 남긴 보석함을 정리하다가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영희에게라고 적힌 편지였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영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 같은 딸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해. 사랑한다. 내 딸아.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순자의 사랑을 확인한 기쁨도 함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가족들과 함께 순자의 편지를 나누어 읽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딸이라고 했네요. 어머니가 정말 영희를 사랑하셨구나.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억이 마음을 감쌌어요.
네,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고요. 그날 밤 영희는 순자의 사진 앞에서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 잘 지낼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순자가 딸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떠났지만 그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가족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엄마와 딸로 맺은 그 깊은 유대는 죽음으로도 끊어질 수 없었어요. 영희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이에요.